아직 비트코인 고점이 나온 건 아니다 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이더리움이 주도를 하면서 상승장을 이어가는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강한 저항 매물대를 깨지 못하면서 이 21년도 고점에서 나왔던 이 추세라인, 추세선 지지를 받았지만 이 박스권에 대한 급액값에 도달했을 때의 강한 저항,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의 횡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은 고점이 나온 걸까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지만 저는 고점이 나왔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도미넌스를 빠르게 봐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려두고 체크하라고 한 추세 라인이죠. 이게 일봉이에요. 그래서 22년도 9월부터 저번 달까지 이어졌던 추세선입니다. 그게 드디어 깨졌고요. 깨지자마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를 다야방에서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저번 생방에서 말씀드린 것은 되돌림을 주고 추세 라인이 꺾였을 때 만약에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올라가는 추세가 나올 시에는 고점의 근처에 와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이제 예시로 제가 저번 불장에 예시를 보여드렸죠. 저번 불장이 이 구간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쭉 오르다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되돌림을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추세 라인을 꺾으면서. 하지만 이 자리 또한 비트코인의 고점을 향하는 모습, 그 구간이거든요. 보시면 2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분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추세가 나오더라도 비트코인은 도미넌스는 빠졌어요. 그러면 그 도미넌스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하면 이때부터는 고점을 올리면서 알트들로 흘러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 위주로 그때는 흘러갔죠. 그리고 그러면 이때는 이 다음에 큰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있죠. 왜냐? 전 고점을 뚫었고 여기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올리는 것보다 여기서 올리는 게 더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비트코인 고점이 나온 건 아니다 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이더리움이 주도를 하면서 상승장을 이어가는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어도 저는 내년 초에는 이 랠리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2025년도 3월에서 한 4월 길어봤자. 어제 제가 자기 전에 나왔던 관점이 있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나왔던 관점이 바로 이더리움 대장 깎으러 가자. 비트 메이저 추세가 꺾인 상황, 도미넌스가 꺾인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도미넌스 차트 보여드렸죠? 여기 도미넌스, BTC.T,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고, 비트코인이 이제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이며,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디커플링으로 반대로 상승 중이다. 그쵸?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이더리움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더리움이 이제 슬슬 꿈틀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12시간, 14시간 전쯤에 보여드렸네요. 그래서 알트방에 추천하고 알려드린 이더리움 계열 또한 잘 보신 다음에 담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다이아몬드 알트방 가보시면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 외에도 많은 알트들을 추천해드렸으니까 이따 하나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을 이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해드린 롱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자리였어요. 이것도 실시간 생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자리죠. 수렴이 나오고 있고 파동상, 패턴상, 시기상, 가격상 이 수렴이 위로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것이며 터질 시에는 시장가로 알림을 걸면서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선물과 롱으로. 저도 심지어 선물과 롱으로 이 자리에서 잡으면서 이 수익을 쭉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점을 도달했었습니다. 단기적인 익절 자리였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 도달했었을 때 되돌림 주고 난 다음에는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바로 컵밴 핸들 패턴이 나오고 이 고점을 뚫으러 가면서 신고점을 향하여 추세를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관점을 나갔었어요. 여기 있네요. 이때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렸고 추세가 꺾이면서 업데이트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캔들을 잘 보셔야 돼요. 주봉 캔들을 잘 보시면서 양봉으로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충분히 나오면서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를 보시면 돼요. 이번 주봉 같은 경우에는 4일하고 9시간 남았는데 최소한 이 고점을 돌파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며, 그래야지 예쁜 캔들 거래량 패턴이 완성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럴 시에는 도미넌스 또한 당연히 최소한 이 구간까지는 도달하겠죠. 만약에 도달하면서 이 저항 구간을 깬다 그러면 아마도 큰 빔이 나올 가능성 또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러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간단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알트로 넘어가기 전에 도미넌스를 간단히 볼 건데요. 이거는 테더 도미넌스죠.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주고
최소한 이 자리, 이런 구간까지는 내림을 줄 것이다. 한마디로 반등을 좀 되돌림이에요. 되돌림을 준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는 웬만해서는 보다 비트코인 롱을 쳐야 된다. 하지만 되돌림이 생각보다 약했고 아래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2019년도부터 이어졌던 추세선 아래서 무엇을 마감했다? 봉 마감을 아래서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방으로 추세가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제가 추천했던 알트들 먼저 빠르게 보고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한 알트 봐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샀으면 합니다 라고 했던 이제 알트들이에요. 솔직히 예전으로 가면 너무 많거든요. 저도 근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불장이 확정이 된 다음에 제가 추천한 코인들, 도지 같은 경우는 딱히 볼 게 없겠죠? 빠르게 그래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때 추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서 현물과 롱을 타면서 이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지금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지금 드는 생각은 이 추세가 한 파동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여요. 여기서 끝났고 보시면 한 파동 주고 되돌림 주고 긴 한 파동, 이게 3파동이죠. 되돌림 주고 마지막 파동 주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게 정석적인 뭐예요? 임펄스 파동이죠. 5개. 고점 5파동이 나오면서 긴 꼬리로 눌리면서 결국에는 전 고점 꼬리 아래에서 몸통을 마감하면서 거래량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수세는 죽었고 매도세가 늘어난 상황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여기서는 무엇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하락 다이버전스가 일어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여기가 진짜 고점이다. 그러면 세력들의 롱 익절을 가져가는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가 도지코인의 끝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근거는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 조금 이르다고 생각해요. 고점이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캔들 또한 늘어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구간에 도달을 하면서 저항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하지만 리플, XRP와 동일하듯이 이 친구는 이 구간에서 한 달간 이상 횡보를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쁜 차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가면 좋지만 횡보를 하면서 좀 더 길을 모으고 갈 시에 더 큰 상승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횡보를 하면 할수록 저한테 솔직히 좋습니다. 그래서 도지로 이제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많았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들 축하드리고 뱃 같은 경우에는 이때 추천드렸네요. 19센트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많이 갔는지 봐보도록 합시다. 35센트네요. 자, 제가 목표했던 자리 일단 도달했고요. 1차적으로. 그래서 저도 여기서 한 10% 정도 익절이 나갔을 거예요. 19센트면 한 이쯤 될 것 같고요. 상승폭은 한번 여기서 봐볼까요? 한 86% 정도의 상승을 주었네요.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목표값은 1자, 2차. 여기서 한 10% 정도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아니면 또는 홀딩. 익절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 상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번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불안하다. 나는 알트장이 안 올 것 같다. 나는 불장이 없을 것 같다. 끝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라도 조금씩 익절 가져가시면서 투자했던 금액이라도 출금하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저번에. 일단은 1차적으로 익절 나가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은 최소한 도달해야지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은 뱃도 많이 올랐고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세이코인 같은 게 신규 코인이라 오르기 쉬운 코인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여기는 1차적으로 지켜줘야지만 좋다. 안 지켜주면 뭐예요? 반대로 안 좋다는 뜻이겠죠. ZRO 이 구간이 깨지 않는 이상 괜찮아요. 추가로 일봉, 양봉, 큰 봉을 보시라 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지지 저항 구간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우, 이 친구도 많이 올랐네요. 언제 본 거지? 이때 본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깨고 더블 바텀 주고 올랐네요. 이러면 뭐 만약에 저한테 물어봤을 거라면 저라면 사라고 하는데 더블 바텀은 제 강의도 있죠. 일단은 만약에 내가 여기 샀다 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수익 80%에서 한 77%의 수익을 보고 계시겠네요. 일단은 나쁘지 않지만 운이 없었더라면 털고 가신 분들도 좀 계시겠네요. 빅타임 신규 코인이고 웨지 리딩을 만약에 만들었다라면 되돌림 주고 올라갈 가능성 또한 본다. 목표값은 4일 정도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잡 알트코인이거든요. 자, 일단은 신규 코인이면 웨지 형태에서 되돌림을 줄 경우 여기서는 매수를 들어가 보세요. 라고 했고요. 일단은 살짝 깨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타점이었습니다. 지금 상승을 주고 있으며 상승의 폭은 46%에서 61%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수익을 보고 계시겠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신규 코인과 달리 이런 코인은 오랜 매집으로 인해 중요 구간을 지키면서 버텼기에
출발한다면 달릴 수 있어 보임라고 말씀드렸네요. REQ. 일단은 제가 얼마 추천해드렸죠? 반등하고 있었을 때 10센트 정도였을 때 여기였네요. 한 이쯤 추천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후원을 지켜줬고 결국에는 상승을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들어가셨다 라고 생각하시면 한 40%의 수익을 보고 계시겠네요. 자, 그 다음은 에이프네요. 내릴 때는 매도량이 없어 보이며 중요한 추세 라인은 깨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 또한 한번 터진 모습이기 때문에 중요 구간을 지켜줄 시에 괜찮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가격대는 1.15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많이 올랐네요. 일단은 지켜준 모습이죠. 거래량 나온 캔들을 돌파한 모습이고요. 자, 1.15에서 대략 80, 90%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주며 수익을 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시작이란 뜻이에요. 저는 아직도 알트장이 왔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익절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지금 정리하세요라고 말도 언급도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솔직히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팔아야 된다라고 보이는 코인, 안 좋은 코인 안 보이고요. 지금까지 다 괜찮아 보이네요. 자, CHR. 이거는 거래량이 솔직히 많이 없었는데 큰 거 놓고 추세가 그냥 깼기 때문에 손익비만 본다. 진짜 별거 없었죠? 근거도 없었고 매물대도 없었어요. 추세 라인 하나만 보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추세 라인 아래로 내려가면 정리해도 괜찮다. 이 정도긴 한데 아니 뭐 많이 올라줬네요, 이 친구. 확실히 불장은 불장인가 보다. 다 오르네. 120%에서 93%의 상승폭을 보여줬고 추세가 꺾인 걸로는 안 보이네요. 되돌림이 좀 깊긴 하네. 반 이상이 되돌리면 웬만해서는 안 줘야 되는데 이런 친구처럼 한번 흔들고 갈 수 있다라는 표시 같고요. 친구 사신 분들도 수익 축하드리고 브렛 플로우. 브렛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추천하고. 이 친구는 언급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못 올랐나 아이고 올랐네. 그때 봤던 게 11일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게 무엇이냐면 고점을 뚫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지금 사도 되나요? 내릴 때 사고 싶습니다. 매수 구간 타점 좀 알려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걸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은 불장이 횡보장이거나 하락장이면 그러한 마인드로 매매를 하셔도 되지만 불장일 시에는 이러한 되돌림 조금 기다리고 이걸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시로 드린다면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손절을 여기 걸더라도 지금 시장가로 긁으면 여기였나 보네요. 시장가 타점이. 그렇다면 이 수익을 보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수익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그날 저와 같이 시장가로 긁었더라면 60% 또는 80% 이 정도의 대략 수익을 보고 계시는 거고 추세가 아직 꺾인 걸로는 안 보입니다. 그 다음은 플로우. 애증의 플로우 차트. 자, 제가 추천해드린 거는 뭐 솔직히 꾸준히 추천해드렸어요. 이때도 추천해드렸지만 그 전에도 계속 추천해드렸죠. 만약에 내가 저와 톰님과 같이 11일 날 같이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부터 수익 보시는 거고 대략 100%와 80, 90%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추세가 끝났느냐? 이제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이건데 이건 솔직히 안 봐도 상관없는데 왜냐면 괄호는 뭐다? 김치코인이다. 4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김치코인을 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차트는 예쁠지언정. 항상 제 생방송을 저는 생방송도 단 한 번도 지운 적 없고 딱 한 번 있구나. 한 번 지운 적 있네요. 4년 동안 한 수천 개의 방송, 쇼츠, 녹화 방송, 생방송을 했지만 한 번 지웠고 관점도 단 한 번도 지운 적을 없어요. 4년 동안. 제가 틀리던 맞추던 그대로 놔둡니다. 저는. 하지만 제가 항상 말했던 게 김치코인은 이건 예뻐 보입니다. 사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저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고 항상 반복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국장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거래소도 추천드리지 않았어요. 불장 때는 김프 이런 것도 끼고 코인 종류도 많고 안정성을 생각해서 안정성 솔직히 인정 못하지만 어쨌든 그 외에는 생각해보면 해외 거래소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근 계엄령 터지고도 보여주셨죠. 그래서 딱히 추천 안 하지만 이날 봤었을 때는 차트가 워낙 예뻐가지고 그냥 일단은 그래드렸었습니다. 어떻게 흘러간지 봐볼까요? 11일이 어디야? 이게 어제 계엄령 빔이죠? 11일 이날이네요. 그래서 불장은 불장인가 보네요. 이 친구도 올랐네. 심지어 제가 만약에 샀더라면 그 헌팅까지 이어지는 매물대 정확히 찍고 다시 올랐네요. 일단은 이 친구도 나쁘지 않게 오른 모습이었고 T-Fuel 계엄빔 11일이 한 이쯤일 텐데 여기네요. 이 친구도 11일 날 매물대 찍고 오르는 모습이고
나쁘지 않게 상승했네요. 이 친구도 50%에서 60%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추천해드린 코인 다 쭉 봤는데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되나요? 15개인가? 어쨌든 한 개 빼고는 다 괜찮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나머지도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추천해드렸고요. 제가 추천했던 자리는 바로 여기였죠? 이날 생방송에서 추천해드렸었죠? 그 다음에 추천한 자리는 바로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추천한 자리는 이쯤이었을 거예요. 장대 양봉 나오고 되돌림 줬었을 때 80센트, 70, 여기였네요, 여기. 여기 뚫기 전에. 여기에서 추천해드렸었네요. 이 상승폭도 저는 실시간으로 먹었고, 이것도 심지어 저는 먹었고, 그 다음에 여기선 매매를 안 했어요. 올라봤자 내리고, 올라봤자 내리고, 올라봤자 내리고, 올라봤자 내리고, 올라봤자 내렸기 때문에 리또석이 무한 반복이었죠. 하지만 이때는 제가 생방송은 안 했지만, 녹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이번 상승은 다르다. 이번 상승은 찐일 것 같으면서 이번에는 홀딩을 쭉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상승을 인해서 시드를 굉장히 많이 불렸고요. 제 지인분들도 많이 수익을 본 상황이에요. 여기서 수렴이 나왔을 때도 저는 위로 터질 거라고 관점을 나왔고요. 그게 바로 이건 솔라나인데 이더리움도 있을 거예요. 뭐 다이아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승을 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고점이 아니다. 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롱을 쳤고요. 뭐 이거 더 볼 것도 없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 이더리움은 끝난 것인가? 저는 안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되돌림이 좀 약하긴 했어요. 그래서 되돌림이 조금 더 주고 상승을 했더라면 이러한 되돌림이 지금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되돌림 충분히 주고 바이얼된 걸 시키고 추가 매집을 하고 가는 게 좋다라는 뜻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차트를 도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리플과 동일하게 여기서 한두 달 횡보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더라도 가면 같이. 어쨌든 제 다음 목표치는 3.5불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는 웬만해서는 7불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또 호재가 터졌죠? 블랙락이라는 이제 미국 기업이 8조 원 리플을 추가적으로 매집을 할 계획이다라고 발표가 나왔었고요. 거래량 또한 잘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나쁘지 않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월봉이 웬만해서는 반 이상 꼬리를 안 보여주면서 마감을 하는 건데 아직 27일이 남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토탈 3도 봐야 되네요. 토탈 3 같은 경우에도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를 해드렸죠. 언제부터 업데이트를 해드렸냐? 이때부터 업데이트를 해드렸어요. 이때부터. 올라갔었을 때 커피앤드 패턴 저항 구간이다. 되돌림 주면 이런 구간 매물대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 번 더 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채널링을 봐야 된다. 그리고 채널링 하단에서 결국에는 줬고 지지받고 매물대 다 시키면서 뚫었어요. 이때 뚫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생방송에서 알트장이 올 수 있습니다. 알트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9월이네요. 9월. 9월쯤이면 알트들 웬만해서는 다 저점이었죠? 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지지받고 매물대 주고 빔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알트 같은 경우 쭉 가보면 토탈 3로 찾고는 알트장의 분위기.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고 알트가 도미넌스는 빠지는데 알트로 올라간다? 알트가 알트로 돈이 흘러간다.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어요. 도미넌스 차트 보면서도 언급을 했을 텐데 뭐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딱히 볼 게 없어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잠시만요. 도달했나 벌써? 그렇네. 아니 자는 사이에 벌써 도달했다니 이런. 일단 어제 자기 전에 제가 언급을 썼을 때가 여기 있는데 벌써 도달했네요. 일단 1차적으로 저항 구간이긴 하지만 그쵸? 여기 전 고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횡보하는 기간을 좀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 정도? 하지만 알트장은 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으면서 찐 거래량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알트장 빔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업비트는 김치는 알트 사이클상 맨 마지막으로 보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저는 한국의 이제 법 그리고 규정 업비트 아이디도 없어요.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몰라요. 하지만 차트적으로 분석만 해봤을 때는 마지막이든 아니든 추천 안 합니다. 그냥 저번 불장에도 추천 안 하고 심지어 저번 불장에도 보면 이게 특징이 뭐냐 일반 알트와 그 김치코인의 차트가 뭐냐면 일반 애들은 이렇게 올라가요. 김치는 쿵 이렇게 내려요. 그러니까 익절할 자리도 안 줄, 시간도 안 줄 뿐더러
되돌림의 폭이 너무 커요. 이 뜻은 무엇이냐? 이거를 주도하는 세력 재단들이 오를 때마다 자기들의 배를 채운다라고밖에 저는 해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거죠. 일단 비트코인은 빠지고 있네요. 이더리움 되돌림 주면 받아볼만 하겠죠? 그래서 뭐 내년부터든 내후년부터든 이제 한국도 코인에 대한 부가세 뭐 그 텍스라고 하죠. 세금이라고 하죠.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서 뭐 그러면 과연 세력들이 올려줄까? 올려줄 수도 있겠죠. 불장이면.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와, 거래량만 봤을 때는 차트 나쁘지 않는데요. 근데 이건 뭐죠, 이건? 상승 빈이요, 뭐야? 심지어 이거밖에 없네. 이거 김치 코인 아닌 것 같은데요? 뭐야, 똑같네? 아니, 무슨 코인이 차트를 이렇게 그려? 전혀 예쁘지 않는 코인 차트인데요? 뭐야, 뭐야, 갑자기 왜 차트가 변했지? 이거는 뭐냐면, 상장하자마자 던진 거예요. 재단이. 제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이 과거 차트가 있으면 다르겠는데, 일단 제가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던진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뭐, 하락장에 상장을 했네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들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상장하고 다 던졌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세력이 없다는 뜻이겠죠, 이 차트는. 주도하는 세력이 없어요. 못 올려요. 근데 이때 들어왔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그럼 여기서부터는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매집을 하면서 이 차트를 한번 올려보자. 그러면 최소 값이 여기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거래량 캔들로만 봤을 때는. 근데 이게 가능하느냐? 그건 저도 모르죠. 네, 그건 저도 모릅니다. 리딩 파동 나왔네. 괜찮은데요? 네, 여기서 리딩 나왔다라는 거는 되돌림 주고 이런 매물대 찍으면 더 좋고, 근데 손익비 따지면 지금 시장가 긁는 게 솔직히 훨씬 이득이고, 손절 같은 경우에는 뭐 웬만해서는 아프죠. 깊게 본다면 10%, 짧게 본다면 한 3% 정도만 보고 손절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일단은 김치코인이에요 이거? 김치코인 치고 괜찮네 차트.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게 솔직히 안 예뻐요. 근데 거래량 캔들 패턴 그리고 손익비 가장 큰 게, 이거는 99% 손익비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손익비 손절은 3%에서 10%, 익절은 400%. 이런 거 손익비 없죠? 네.